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아주 상값에 그리고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광고에 속아서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완전히 날리거나 끊임없이 또 증가되는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죠. 길거리에 이런 프랜카드 보셨죠? 역세권 아파트를 반값에 그리고 청약 통장 필요 없고 분양권 매 가능하다. 신뢰할 만한 일간지에 광고도 많이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통상 1-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8-90%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이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개략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그리고 또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어떤 특정 지역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 특히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주택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죠. 결국 무주택자 등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서 분담금을 내어서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점만 빼면 통상 그 민간 시행사가 사업 주체가 돼 땅을 사모아서 진행하는 일반 시행사업과 동일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조합원 자격을 한번 볼까요?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입니다.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무주택이죠.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라야 되고요.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온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결국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자격자가 발긴 조합을 먼저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이제 보통 만들죠. 그래서 통상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의뢰한 업무 대행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대행하게 됩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토지 소유권의 50%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되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권은 토지 사용 성사서 받는 겁니다.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를 하고 필정을 교부받아서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 시공 예정사를 선정해서 예정사를 통해서 어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합 모집을 하게 됩니다.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하고 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창립 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추가 조합 모집이나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95% 이상 확보되면 교통량 평가,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등을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려면 소유권 100%가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가능한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 분양 승인을 받아서 조합원 분양 및 동호수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합원 분양 후에 남은 잔여 주택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세대 미만이 남았으면 임의로 분양이 가능하죠.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 그 지주들에게 당근으로 분양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건설이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면 사용검사, 입주, 사업비 정산, 조합 해산 및 청산을 거쳐서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사업 진행 절차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기인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사업부지 확보하고 업무 대행사, 시공 예정사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고 창립총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추가 조합 모집도 가능하죠. 그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공사에 착공을 하고 분양 승인을 받아서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동호수 지정을 하고 자녀 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게 되고 입주를 하게 되고 사업비 정산을 거쳐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조합 해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죠. 이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사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